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정말로 많이 보이는 밀키트 상품들, 일반 요리보다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또 이에 부응해서 요즘 밀키트 정말 잘 나온다, 그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선 정말 조그마한 시장이었는데 그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시장 규모가 10배가 됐죠. 와, 한국 경제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시장이 또 있나 싶은데, 이런 밀키트 산업에 폭풍 같은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가 있으니 바로 10년 전엔 불과 1억 원 남짓한 매출을 기록했던 밀키트 회사 프레시지. 갈비탕, 곰탕, 육개장, 칼국수 등 굉장히 다양한 밀키트를 선보이는 데 성공했고, 이듬해 매출 15억, 200억, 700억, 1200억, 그런 말도 안 되는 매출 성장을 이뤄내면서 한국의 또 다른 스타트업 신화가 탄생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밀키트 시장이 정말 심상치가 않죠. 중소형 밀키트 업체들이 연이어서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밀키트 업계의 신화 프레시지조차 매출액이 확 꺾이고 또 누적된 영업적자는 마이너스 2천억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CJ제일제당, 이마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도 밀키트 업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아니, 한때는 대세라며 갑자기 확 떴다가 다시금 거품이 확 빠지고 있는 밀키트 시장,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 최근 5년 동안 뉴스 신문기사 헤드라인에 정말 많이 보였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밀키트 시장 이젠 대세다, 1년에 80%씩 크는 시장이다, 이러면서 온갖 유통 대기업들하고 신흥 강자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환희에 가득 차서 투자금을 엄청 쏟는 시장이었는데, 야, 밀키트 그거 왜 먹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접 해먹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집 근처에 무인 밀키트 매장 한 번쯤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왜 이렇게 갑자기 밀키트 시장이 컸었나요? 정말 많이들 말씀하시는 이유로 밀키트란 상품 자체가 되게 장점이 많은 팔방미인형이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신선한 원재료가 그대로 담겨서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맛이 뛰어나다, 평소에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꽤나 그럴듯한 맛이 난다, 리조또, 라자냐와 같은 혼자서는 만들기 쉽지 않은 해외 요리도 꽤 쉽게 만든다, 또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에도 진짜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밀키트를 쓰면 남는 재료 없이 깔끔하게 요리를 끝낼 수 있다. 아니, 왜 저처럼 어줍잖게 요리하는 자취생들은 냉장고에 마늘, 파 이런 거 가득 남겼다가 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었던 탓인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규모 약 300억 밖에 안 하던 밀키트 시장이 와, 이렇게 떡상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5년 만에 10배가 뛰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빨도 있긴 했지만 한때는 와, 이거 밀키트 시장 이렇게 크다가 외식산업, 배달산업 다 씹어먹는 거 아니야? 2025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7천억까지 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죠. 와, 역시 사업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가서 먹게 되자 귀신같이 그 성장세 모두 반납했고요. 가장 최근엔 성장이 아니라 중소형 밀키트 업체들이 연이어서 도산하고 있다, 그런 흉흉한 소리까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니, 이렇게 확 떴다가 확 지는 사업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다 왠지 그 이유를 잘 알 것만 같죠. 땡마트에서 파는 한우 머리수육 밀키트인데 실제로 요리해보면 밀키트 치고 꽤 잘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환상이 와장창 깨지게 되죠. 아니, 한 팩에 16,000원, 이게 말이 돼? 국밥 전문점에서 직접 가서 사 먹는 것보다 비슷하거나 더 비싼 건 진짜 정신 나간 거잖아.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절로 드실 것 같은데, 사람 생각은 어느 정도 비슷한 거 봅니다. 이렇게 밀키트가 요즘 쪽박을 차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문제로 가격이 문제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게에서 그냥 비조리로 시키는 건데 음식 퀄리티는 더 떨어지고 가격은 비슷하고 양은 택도 없이 적고 소비자한테 도대체 무슨 메리트가 있냐, 진짜로 저도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요? 물론 밀키트를 제작하는 업체 측에선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저희가 많이 남겨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유통망을 보면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무인 밀키트를 팔 때 아주 기본적인 소스류 같은 것만 본사에서 일괄로 공급받고요. 신선 채소나 일부 육류는 일반 소비자가 사 먹는 것처럼 조금씩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협상력이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밖에서 식당에서 사 먹는 것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밀키트 판매자 입장에선 당연히 처하신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선 이거를 15,000원, 16,000원 주고 사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키트엔 손이 안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밀키트가 킹받는 건 그것만이 아니죠. 밀키트 봉지를 보면 꼭 써있는 그 문구, 예를 들어 밀푀유 나베를 샀을 때 2만원 가격표에 아래에 있는 우리 밀키트 2, 3인분이에요 라고 써있지만, 항상 실제로 까서 먹어보면 이게 2, 3인분이 맞아? 2명이서 먹어선 택도 없고 1명이서 먹어도 살짝 배부르거나 똔똔인데?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죠. 실제로 커뮤니티 반응들을 살펴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키트 업체들 양장난 너무 심하게 한다, 2, 3인분이라고 해도 막상 까보면 2명이서도 절대 배부르게 못 먹는다. 일개 방구석 유튜버가 뇌피셜로 한번 돌려보면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도 밀푀유 나베 1인분에 2만원 이렇게 팔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 3인분 어떻게든 디자인팀한테 이거 문구 꼭 넣어주세요 해야 2만원이지만 1인분으로 따지면 6,000원, 2, 300원 정도 되네? 너무 나쁘진 않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안 그래요? 이렇게 밀키트가 가진 문제가 가격,
양.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데 밀키트로 한번 음식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죠? 진짜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아니 그래 요리할 땐 쉬워 알겠어. 근데 한번 먹고 나면 쓰레기 양이 진짜 장난이 아니게 나옵니다. 부대찌개 한번 먹으려고 혼자서 밀키트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플라스틱 포장이 11개, 트레이하고 뚜껑, 또 설명서 총 14개의 쓰레기가 나온다?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그냥 한 끼 식사했는데 정말 이게 맞나 싶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흑우야, 그거 다 사후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밀키트가 잘 나갈 때는 이런 단점들 말하는 신문기사, 유튜버 하나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시장의 성장세가 멈추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물론 그 말씀도 굉장히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밀키트 시장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지 정말 몇 년 안 된 신생 시장이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인생 통틀어서 이런 걸 모아서 음식을 해먹는 문화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다가 몇 번 신박해서 사 먹고 또 요리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밀키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다음과 같죠. 밀키트 이거는 완전히 요리에 관심은 있고 해보고는 싶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한 그런 과도기적인 고객에게만 효과적인 아주 한시적인 상품이다. 만약 고객이 건강이나 맛을 따진다면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게 더 낫고, 또 편의성이 중요하다 하면 아예 완전히 손도 안 쓰는 간편식을 먹거나 아니면 앱에서 버튼만 띡띡띡 누르면 그때 즉시 오는 배달을 먹거나 하는 게 자연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밀키트 시장이 좀 되게 어려운 이유가 특히 마지막 이 배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의 배달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고 또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새벽 늦게까지 시켜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밀키트가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외연적인 성장을 멈추고 큰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런 밀키트 상품들이 아예 의미가 또 없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의외로 밀키트가 정말 해자인 메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들 말씀하시기론 부대찌개가 그렇다고 하는데, 소세지, 스팸, 떡사리, 렌탈빈, 치즈, 라면사리 이렇게 한 요리에 엄청나게 다양한 음식이 들어가고 또 소분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음식의 경우에는 밀키트가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도 저는 한식 중에서 부대찌개,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또 커뮤니티에선 한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밀키트다 라면서 땅스 부대찌개라는 무려 밀키트 부대찌개 전용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오리지널, 치즈, 만두 이렇게 다양한 부대찌개 메뉴들을 3인분을 테이크아웃 하는데 9,900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드셔본 분의 증언에 의하면 꽤나 구성품도 튼실하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딱 백햄이 아니라 스팸 반통 정도만 추가하면 정말 딱 아주 괜찮은 한 끼 식사가 된다고 하는데, 주변에 매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중소형 밀키트 업체들은 아예 줄 도산을 하고 있고 업계 1위마저 휘청이고 있는 이런 밀키트 상품 전 세계적으로도 망해가고 있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특히 미국에서 매년 약 13% 성장, 상당히 밀키트 업계가 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채식주의자, 지중해 건강식 이렇게 개인적으로 챙겨먹기 참 어려운 식품들 위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트렌드가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직 한국에선 지중해식이나 채식 식단이 그렇게 유행이 아니어서 한국 밀키트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나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론 밀키트 시장이 조리를 해야 되는, 아니면 데우기만 하면 되는, 또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새 시장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손 하나 까딱댈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밀키트가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특히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배달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밀키트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땅덩이 넓은 나라들은 피자 이런 일부 메뉴 정도만 제외하면 진짜 배달 시켜 먹기 어렵잖아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을 가진 나라들이 역시나 밀키트가 잘 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 역시 빠르죠. K 컨텐츠 또 K 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이때 밀키트도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내수 시장에서 밀키트 시장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서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판매하면서 정말 깜짝 대박 수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세계를 K 밀키트, 볶음밥, 닭갈비, 밀키트 맛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갑자기 몰락하고 있다는 밀키트 시장과 왜 그렇게 몰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았고요. 흑우 스타일 잘 아시죠?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이야기나 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측 하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